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부터 다시 영하 5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은 낮에도 기온이 영하 2도에 머물고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에 앞서서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헌법학자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 반면 다른 학자는 장래에 있을 탄핵에 위험한 선례가 될 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이 모두 폐쇄되고 태국과 네팔의 일부 북한 식당도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달러벌이를 막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청와대는 비위 혐의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2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선 한 행정관이 외부에서 받은 제보를 정상적으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경찰이 이를 되찾겠다며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오랜 검경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고수 입장에 맞서서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시급한 내년도 예산안을 시작으로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협상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다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민주당 내 공정수사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서른 의원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 검찰 공정수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모두 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이런 식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권력 독점은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남용의 문제를 낳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수처 역시 같은 논리일 거라고 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찰개혁법안 논의가 이미 구분능선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청와대 포적 수사 및 피의사실 유포,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검찰개혁을 자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7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려는 데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 권력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쓰여야 합니다.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고 남용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검찰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쓰여져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검사 직무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권한을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특위는 앞으로 활동을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표적 수사 및 수사권 남용, 이를 통한 정치개혁 의도를 바로잡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수도권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은 낮에도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 기온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져 무척 춥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2도에 머물며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이번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떨어졌습니다. 설악산의 기온이 비공식 기록으로 영하 14.3도, 파주는 영하 8.2도, 철원은 영하 6.5도, 대전은 영하 2.2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 영하 2도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전은 2도, 광주 4도, 부산은 8도로 어제보다 7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중서부와 경북 내륙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외출하실 때는 약한 온수를 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탄핵 청문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부른 학자와 공화당이 부른 학자가 다른 의견을 내면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하버드와 스탠포드, 조지 워싱턴대 등 현직 로스쿨 교수들이자 헌법학자들이 청문회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 전문가들을 상대로 탄핵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탄핵소추와 관련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가한 4명의 헌법학자 가운데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직권 남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abuse of office occurs when the president uses a feature of his power, the awesome power of his office, not to serve the interests of the American public. 한 여성 헌법학자는 외국 정부를 선거에 끌어들인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ndeed, as I want to explain in my testimony, drawing a foreign government into our elections is an especially serious abuse of power because it undermines democracy itself. 하지만 또 다른 헌법학자는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위험한 선례를 남길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 believe this impeachment not only fails to satisfy the standard of past impeachments, but would create a dangerous precedent for future impeachments.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국익보다 우선시했고 위법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는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응해 현지 시각 4일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럽 6개국 유엔 대사는 성명에서 지난달 28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런 도발적인 행위들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 이사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수차례 안보리 회의를 주도하고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 6곳이 모두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측에 북한 식당을 모두 폐쇄하고 종업원들을 모두 북한으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안보리 결의 이행 기간 만료를 앞두고 비슷한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합니다.
문 대통령은 왕 국무위원에게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한중 관계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달 중국 청두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이용한 한중 정상회담 개최,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전망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다른 축인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을 역으로 압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시간여에 걸친 서울 동부지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는 관련 언급을 삼갔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서야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김태우 사건 때 압수한 자료와 대동소이했다며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의 다른 축인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청와대가 이첩한 첩보 문건은 경찰 출신이나 특감반원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이 외부에서 받은 제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 행정관이 재작년 SNS를 통해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를 요약 편집해 문건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A 행정관이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고 정당 소속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선을 그은 건데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이 문건이 절차에 따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경찰청으로 정상 이첩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첩보 문건 작성자도 당시 민정비서관도 또렷하게 기억 못할 정도로 일상적인 첩보 이첩 과정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가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관련한 첩보 작성 경위를 자세하게 밝힌 것은 숨진 전 특감반원이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는 점과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보신 대로 청와대는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 제보자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3년 전쯤 캠핑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청와대 행정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고소고발건이 언론에 나오니까 물어와서 대답을 해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부시장에게서 정보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총리실 파견을 거쳐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총리실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경 갈등도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내줬던 경찰이 이 휴대전화를 되찾겠다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직접 청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내어준 경찰. 이틀 만에 휴대전화를 되찾겠다며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수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선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 등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을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미 타살 의혹이 없다고 결론 내린 만큼 압수수색에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도 수사 대상이어서 휴대전화 내용을 공유하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방침대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의 제한적인 참관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반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굳이 영장 신청을 강행한 건 그만큼 경찰 내부의 반발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일종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이 검찰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계기로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하명 수사 논란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금요일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본다면서 검증을 포함한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는 민주당 사선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됐는데 총리 교체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고수 입장에 맞서서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시급한 내년도 예산안을 시작으로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면서 할 일은 해가겠다는 겁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최후 통첩 다음 날. 응답 없는 한국당을 빼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결국 만났습니다. 첫날 모인 대표들은 각 당의 예산안 담당자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이번 주 안에 증감액에 대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남은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처리 후 각 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1 회동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법안 순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4+1 중심으로 가지만 한국당의 협상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바뀌는 만큼 막판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어떤 형태건 간에 자유한국당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또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전달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 이런 것들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버스가 떠날 시간이 된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목적지가 다르다고 버틸 것인지 지금이라도 올라타 길을 찾아볼 것인지 4+1 협의체가 시동을 걸고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야사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나선 것에 대해서 한국당은 밀실 야합의 수정안 작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4+1 협상은 권한도 없는 정체불명의 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4+1 협상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 원안을 표결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유일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감독 주체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로써 데이터 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나눌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금 손실로 문제가 불거진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배상 비율은 개별 불안전 판매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역대 최고였던 70%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탈북 여성 A씨가 준강간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소속 B 상사와 C 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배우 강지환 씨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강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울창한 숲이 생기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개발로 나무가 베어져 없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인공위성 자료로 국내 산림훼손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생태계를 분절시키는 산림훼손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함영건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 벌레가 파먹은 듯 숲이 깊숙이 깎여져 나갔습니다. 부근에도 허연 속살을 드러낸 산들이 여기저기 눈에 들어옵니다. 개발을 위해 벌채만 해놓은 현장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도로 공사 현장. 공사 구간이 산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도로 공사는 마을 하나를 건너 부근 야산도 두동강 냈습니다. 깊이 패여 알몸을 드러낸 산등성이에는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려 나갔습니다, 산이. 도로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서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보여가지고 주민 살기가 완전 고립돼 있는 거. YTN이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를 항공사진으로 조사했습니다.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남영읍의 변화를 관측했더니 숲이 사라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난 구간은 연쇄적인 개발로 그 주변 산지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관측 위성인 랜셋이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면 더 넓은 범위에서 산림 손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어지럽게 널려 있는 붉은색 조각들이 최근 2년 사이에 화성시에서 숲이 사라진 영역입니다. 대부분 야트막한 산지인데 그마저도 깎아버려서 도로나 택지,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확대해보면 동서로 가로질러 산지를 관통하는 민간 투자 사업인 봉담 송산간 순환고속도로 사업 구간이 나타나고 대각선으로 숲을 가로지르는 서해안 복선 전철 구간이 보입니다. 역시 공사 구간이 지나간 그 주변도 많은 산지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령 20년 혹은 30년 이상의 숲이었습니다. 심지어 40년 그리고 50년이 넘는 숲도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천연기념물 인근과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도 손실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토의 뼈대인 백두대간과 한강 주변의 주요 산자락 이른바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의 위치입니다. 이미 각종 개발 행위로 끊어진 지 오래고 현재도 수많은 산자락이 신도시와 산업단지, 도로 건설 때문에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 해봤자 백두대간 하나하고 13개의 정맥밖에 없는데 한북정맥의 양주 고업지구 도시예요. 위에도 올려버렸어요. 우리 일제한테 우리 산줄기에 못을 박아서 우리 맥을 어째 해다 못 박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도시를 박아버렸어요. 파주군 중지구, 양주 고업지구. 이 때문에 적어도 하천 상류 부근의 산자락은 제한적으로만 개발 허가를 내고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유역 단위로 산림관리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는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의 임야는 가지고 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목표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발행위든 또는 산지전용 허가 등이 들어오게 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 처방을 위해 산의 경사도와 경제성을 위주로 산지 전용과 개발 인허가를 내는 대신 해당 지역의 생태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보존할지 총량 관리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요즘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 고양이를 기르시는 집이라면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대낮에 빈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싱크대 부분이 집중적으로 그을렸는데 전기레인지가 작동한 게 원인. 범인은 고양이였습니다.
지난달 다가구 주택에서 난 이 불도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혼자 있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건드려 일어났습니다. 반려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그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조사해봤더니 최근 4년간 서울에서 일어난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2016년 8건에서 올해는 9월까지만 3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총 65건 가운데 반려고양이에 의한 화재만 62건, 전부 전기레인지 화재였습니다. 전투력이 좋은 고양이가 싱크대에 올라가 전기레인지의 터치 방식 스위치를 건드려 사고를 부르는 겁니다. 올려져 있던 음식물 용기나 가까이 있던 행주 등에 불이 옮겨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시간 애출 시에는 안전덮개를 씌운다거나 전원 스위치를 차단한다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전기레인지를 사용한 후 키친타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은 가까이 두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대구광역시 백안동의 목공예 작업장에서 불이 나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로 된 130제곱미터 규모의 작업장이 완전히 타면서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로 알려진 리튬이 한강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특히 상류보다 하류에서 6배나 높은 농도의 리튬이 확인됐는데요. 수돗물에 유입되면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배터리에 쓰이는 금속 물질인 리튬. 그런데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에서 이 리튬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공동연구팀이 북한강과 남한강, 한강의 물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북한강과 남한강에서 낮았던 리튬 농도는 한강 합류 지점을 지나면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도심을 지날수록 농도가 높아져 한강 상류인 팔당댐보다 하류인 행주대교 인근에서 6배나 더 높은 농도의 리튬이 확인됐습니다. 수돗물도 상류에 가까운 동대문구보다 하류 쪽인 김포공항 인근에서 리튬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동위원소 분석 결과 강물의 리튬은 버려진 배터리나 약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리튬은 이른바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의 대표적인 치료제로 쓰입니다. 약에 장기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던가 그리고 부정맥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이 그 수돗물에 들어있는 리튬에 노출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필요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정확한 오염 원인을 확인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리튬을 걸러낼 수 있는 정화 기술이 없는 만큼 아주 적은 양이라도 오랫동안 노출되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이륜차 회사를 거느린 대기업 TBS그룹의 회장이 경남 양산에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인도의 대기오염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 외국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대기업 TBS그룹의 베누 스리니바산 회장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미술품 거래시장 국제 아트페어 참석을 하루 앞두고 마스크 공장부터 먼저 찾아온 겁니다. 제조 공정을 둘러보며 설비에 대한 설명도 듣습니다. 회사 측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뒤에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인도의 대기오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India has some of the most polluted cities in the world. So this kind of mask is very useful, particularly for children. 공기청정기와 배기가스 저감 장치 등을 만드는 우리 기업들의 설명에도 스리니바산 회장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인도 대기업 회장의 이번 방한은 미술계 교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에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인도의 기업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대표적인 친한파 경제인으로 꼽히는 스리니바산 회장은 지난 2014년
명예 부산 시민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화 교류를 앞세운 인도 대기업 회장의 행보가 산업계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아일랜드 록밴드 U2가 그룹 결성 4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합니다. 오는 일요일 저녁 단 한 번의 공연이지만 최고의 평가를 받는 주옥 같은 곡들과 대규모 스크린으로 큰 반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붉은 빛의 대형 LED 스크린 앞에 선 U2. 전설적인 록밴드 뒤로 그들의 대표 앨범의 주인공 조슈아 트리가 뻗어 있습니다. 투어 역사상 최대 규모인 비디오 스크린으로 1,100만 화소가 넘는 비디오 패널 1000여 개로 제작됐습니다. 현장 설치에만 8시간 넘게 걸리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남다른 규모의 공연을 해온 U2가 이번 투어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굉장한 시설로 장비를 동원합니다. 최고의 락밴드인 동시에 최고의 공연 밴드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일본을 거친 U2가 오는 8일 한국에서 대미를 장식합니다. 43년 동안의 오랜 기다림 끝에 공연이 성사된 겁니다. 조슈아 트리 앨범 발매 30주년을 기념한 이번 공연은 지난 2017년 진행한 투어의 연장선입니다. 이 앨범은 당시 시대 정신을 담은 대표작으로 아직도 최고의 앨범으로 꼽히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면에서의 아일랜드적인 터치, 그다음에 또 미국의 블루스 이런 것들이 잘 혼합된 80년대 최고의 락 앨범입니다. 앨범 판매 1억 8천만여 장, 22차례 그래미상 수상 등의 업적을 세운 U2는 정치 사회적 문제를 음악에 녹여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U2 멤버 클레이톤은 내한에 앞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남북이 원하는 통일이 되기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한국에서 만나는 단 한 번의 무대를 앞두고 많은 음악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 곳곳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주남 저수지에는 가창오리를 비롯한 철새 수만 마리가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낮과 밤이 교차하는 어스름이 내려앉은 시간, 붉게 물든 호수 위로 가창오리 떼가 힘찬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하늘로 날아오른 가창오리 떼는 산끝에 걸린 노을을 배경으로 군무를 선보입니다. 한 덩어리를 이뤄 하늘을 수놓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만여 마리가 군무를 선보인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가창오리 군무대를 보니까 정말 황홀하고 춤을 더 시켰는데 저희들도 사진을 오늘 좀 만족스럽게 잘 담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와서 좀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심이 나지막한 곳에는 천년기념물 제두루미 수백 마리가 한데 모여 아침을 맞이합니다. 역시 천년기념물인 큰 고니도 유유히 헤엄을 치며 여유롭게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올해 주남 저수지를 찾은 철새는 50여 종 2만여 마리로 추산됩니다. 먹이주기 등 철새가 지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최근 몇 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예, 지금 주남 저수지에 지금 도래한 철새 개체 수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철새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철새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많은 철새가 주남 저수지를 찾으면서 화려한 군무를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겨우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혁신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산학협력과 취업 창업 분야 성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만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내연기관에 전기를 같이 써야 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완성해놓고 나니 보람이 큽니다. 고생했는데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많은 보람 느끼고 이제 저도 이제 여기 관련돼서 이제
취업 같은 데를 가고 싶어서 이제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드론 10여 대가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떠오릅니다. 자칫 부딪힐 것도 같지만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 포스터마다 교육과 산학협력, 취업, 창업 분야 성과 전시물로 가득합니다. 학교 기업과 가족회사 80여 곳이 함께했습니다. 이미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알기 위한 특강도 열렸습니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3차례의 저런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4번째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 아마 20-30년쯤 후쯤이 되면 이 시기를 4번째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혁신 지원 산업은 대학 전반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의 핵심 역량을 강화해 고등 직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 체제 분야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더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됐으며 혁신으로 무장한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에 힘을 모으면서 취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도하는 국제 컨소시엄이 아시아를 포함한 64개국 219개 민족의 유전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마크로젠과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표지 논문에서 인도와 말레이시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739명의 유전체를 분석해 아시아 민족별 유전적 특성으로 주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아시아에는 전 세계 77억 인구 중 58%나 되지만 공개된 유전체 데이터는 많지 않아서 아시아인 대상 맞춤형 진단과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지난 10월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소방항공대원 5명의 합동 연결식이 오는 10일 대구시 계명대 성서 캠퍼스에서 소방청장장으로 거행됩니다. 합동 연결식을 치르는 소방항공대원 5명은 김종필 기장과 이종우 부기장, 서정용 항공장비검사관, 배혁, 박단비 대원이며 소방청은 연결식에서 이들에게 1계급 특진과 훈장 등을 추서합니다. 미국 하원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빌미로 위구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엔 홍콩 인권법을 제정했죠.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미중 무역 합의 타결이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서부 위구르인들을 수용소에 가둬 감시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 미 하원을 통과한 위구르법은 대통령이 수용소 폐쇄를 직접 촉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된 중국 당국자의 미국 비자는 금지되고 중국 기업들은 미국과의 거래를 제한받게 됩니다. We are sending a message to Beijing. America is watching and we will not stand silent. 중국 정부는 잊지도 않은 위구르 인권 문제를 미국이 날조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내정 간섭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중국 내 소수민족을 이간질하는 저의가 뭐냐고 따지면서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美方利用涉疆问题挑拨中国民族关系，破坏新疆繁荣稳定，遏制中国发展壮大的图谋，绝对不可能得逞。 중국의 거센 반발로 타결 직전까지 온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所以我们不会为协议达成或者不达成设定任何的时间期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을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중국은 한편으로 협상 타결을 바라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장기전에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둔화 추세에 접어든 중국 경제가 이 상황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가 변수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해서 조만간 무역 합의가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 등을 이용해서 미중 무역 협상단이 기존 관세의 완화 범위에서 합의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이 마감 시한인 이달 15일까지 1단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쳤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대형 IT 업체에 디지털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갈등이 예상됩니다. 존슨 영국 총리가 총선 캠페인에서 내년 4월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디지털세는 IT 업체들이 국경을 넘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들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일본에선 아베 총리가 내놓는 이른바 벚꽃 스캔들에 대한 해명이 비난에 비난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 정부가 초청자 명부를 서둘러 폐기한 이유를 둘러대면서 뜬금없이 장애인 직원을 거론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가 공로자들이 초청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과 달리 아베 총리 지역구 주민들은 물론 2조 원대 피해를 낸 다단계 사기업체 회장까지 초청된 사실이 드러난 정부 주최 벚꽃놀이. 야당은 초청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桜見る会の個々の招待者やその推薦元については、個人に関する情報であるため従来から回答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 그래도 명단 공개 요구가 사그라지지 않자 벚꽃놀이가 끝난 지 채 한 달도 안 된 5월 9일 관련 문서와 파일을 모두 폐기했다면서 공개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매년 치르는 행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료를 서둘러 폐기한 건 누가 봐도 이상한 대목. 더 이상한 것은 그날 오전에 한 야당 의원이 벚꽃놀이 초청자 명부를 달라고 요청한 직후 폐기가 이루어진 점입니다. あまりにもドンピシャリですよ。名簿も資料も破棄したから分かりませんと、国会で言い逃れするために招待者名簿等を破棄したんじゃないですか。違いますか。 아베 총리는 야당의 자료 요청과는 전혀 관련 없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습니다. 障害者雇用の短時間勤務職員の勤務時間等との調整を行った結果、使用予定日が5月9日となったことから、その予定通り配置したものであり、 담당자가 장애인 직원이라서 폐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다른 부서와 함께 쓰는 문서 절단기를 문제가 된 5월 9일에 예약해 폐기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문서를 석연치 않게 서둘러 없앤 게 문제의 본질인데 엉뚱하게 장애인 직원을 거론하며 초점을 흐린 아베 총리의 답변을 두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초청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더니 뒤늦게 힘없는 비정규직 장애인 직원이 폐기했다며 중요한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지? 한우물 100만 원. 치킨은? 100만 원. 기억 안 나? Three, two, one. 네, 오늘 아침은 바람이 정말 강합니다. 목도리와 장갑까지 옷차림 최대한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설악산 영하 14.7도, 파주 영하 8.2도, 서울 영하 4.9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서울이 영하 9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2도에 머물면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대설인 토요일에는 영하권 추위 속에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은 오후부터 밤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춘천과 청주 1도, 대구 5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